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니체의 말입니다. 저자는 니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1843년에 프로이센 왕국 작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 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수학하고 24살의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난해하고 추상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색하며 그 이론을 풀어냈던 사람은 아니다. 그는 당시의 기독교적인 도덕이 지나치게 내세적이라고 비판하고 이 세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진리나 선, 도덕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현대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철학을 피력한 것이다. 니체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때문이다. 핵심을 찌르듯 날카로운 시점, 강인한 생기, 불굴의 영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굳은 의지가 참신하고 짧은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젖히고 마음 깊이 아로 새겨지고 있다. 니체의 철학은 결코 어렵지 않다. 조금만 읽어봐도 온몸의 신경을 고쳐 세우는 흥분을 느낄 것이다. 니체의 문장이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이성으로 사고한다는 생생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 자극과 영감을 받기 때문이다. 거기에 니체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 여기까지 이 책의 역자인 시라토리 하루히코의 글이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니체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시작하라.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만한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서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하루 끝에 반성하지 마라. 일을 끝내고 차분하게 반성한다.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만다. 자신의 한심함에 분노를 느끼고 타인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은 대개 불쾌하고 어두운 결과로 치닫는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당신이 지쳐있기 때문이다. 피로에 지쳐있을 때 냉정히 반성하기란 결코 불가능하기에 그 반성은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둘 수밖에 없다. 지쳤을 때는 반성하는 것도 되돌아보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활기차게 활동하거나 무엇인가에 흠뻑 빠져 힘을 쏟고 있을 때, 또 즐기고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지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느껴질 때는
자신이 지쳐있다는 신호라 여기고 그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이다. 친구를 바라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라.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친구라 생각하고 늘 어떤 친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증거이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바란다. 자신을 상대해줄 친구를 절실히 바란다. 막연한 안도감을 찾아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왜 그런 것일까?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한 것일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친구를 아무리 많이 그리고 폭넓게 가졌다고 해도 고독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여전히 기쁨은 부족하다.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삼가하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 웃어라. 싱글벙글 웃어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면 온갖 잡념을 잊을 수가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옅어진다.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즐겁게 살아가라. 하루를 생각하며 생각해야 될 것.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면 잠에서 깨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적어도 한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 기쁨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바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하루를 보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신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 미지의 땅에서 막연히 여정을 소화하는 것만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쇼핑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여행지의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는 여행자도 있고 여행지에서의 만남과 체험을 즐기는 여행자도 있다. 나아가 여행지에서의 관찰과 체험을 그대로 멈춰두지 않고 자신의 업무나 생활 속에 살려 풍요로워지는 사람도 있다. 인생이라는 여로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때그때의 체험과 보고 들은 것을 그저 기념물로만 간직한다면 실제 인생은 정해진 일만 반복될 뿐이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되는 내일의 나날을 활용하고 늘 자신을 개척해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는 방법이다. 높아지기 위해서 버려라.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어스름해질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나 말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치 노랗게 변한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사라지듯 당신이 열심히 행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더욱 가벼워지고 목표한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멀리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 인생이나 생활에서 우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익숙한 작업에 몰두함으로써 현실의 문제가 초래하는 압박감과 근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물러서 있을 수가 있다. 힘들면 도망쳐도 상관없다. 끊임없이 싸우며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걱정거리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틀림없이 무언가가 달라진다. 목표에만 사로잡혀 인생을 잃지 마라. 산을 오른다. 짐승처럼 망설임도 없이 땀 범벅이 되어 오직 정상을 목표로 오를 뿐이다. 오르는 동안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테지만 오로지 높은 곳을 향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여행이든 늘 하는 일이든 하나의 것만 탐닉하고 다른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다. 사람은 그같이 우매한 짓을 때때로 저지른다. 일의 경우 매출 향상만이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인 양 착각한다. 그리고 어느새 일하는 의미를 잃고 만다. 이 같은 어리석은 행위는 언제나 반복된다. 마음의 여유를 잃고 이에 타산적인 행동만을 중시한 나머지 오로지 그 관점에서 인간적인 것조차 모두 쓸모없는 것이라 간주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잃게 되는 일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풍경이 마음에 선사하는 것. 평소 자신의 생활이나 업무 속에서 불현듯 주위를 둘러보거나 멀리 시선을 두었을 때 산과 숲이 펼쳐지고 아련한 수평선 혹은 지평선이라는 확고하고 안정된 선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얼핏 그것들은 단순히 눈에 익은 풍경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 있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선은 인간 내면의 차분함과 충족, 안도감과 깊은 신뢰라는 것을 안겨준다. 모든 이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창 너머 보이는 풍경을 중시하고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있는 보금자리를 선택하려고 한다. 시점을 바꾸거나 역발상을 하거나 끊임없이 바라고 추구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끝내 지친다면 이젠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부릅뜨고 주시하라. 무슨 일을 해도 바람이 불어와서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바람을 이용해보자. 돛을 높이 올리고 그 바람이 불어오든 모두 순풍으로 만들어라.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자.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되면 개척으로 향한 길이 존재해도 느닷없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한 곳은 사라진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믿으면 종말의 입구로 발을 내딛게 된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불현듯 최선의 대비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론은 두려워하면 패배한다는 것이다. 파멸하고 만다.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없던 공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스스로 파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피곤할 때는 사고를 멈춰라. 평소처럼 우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쳐있다는 증거이다. 지쳤을 때 우리들은 한숨 짓고 불평을 들여놓고 후회하고 뱅글뱅글 비슷한 것들만 생각한다. 그러는 가운데 우울한 것과 어두운 것이 머릿속을 멋대로 휘젓고 다니게 된다. 그것은 독을 마신 것과 진배가 없기에 피곤하다고 느껴진다면 사고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다시 의연히 활동할 수 있도록 내일을 향해 준비하라. 어린아이는 인간관계를 돈벌이나 이해관계, 연애로 시작하지 않는다. 일단은 친구관계에서 시작한다. 즐겁게 놀고 싸우고 위로하고 경쟁하고 서로에게 제안하고 여러 가지 일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서로는 서로에게 친구가 된다. 혹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친구로 남는다. 좋은 친구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정은 다른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 관계는 좋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결혼 생활은 남녀의 특별한 인간관계에서도 그 토대에는 우정을 키우는 재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결혼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경이나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잊어버리는 완전한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한 번 말로 뱉은 것은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청렴함으로 여겨진다. 남자답고 결단력이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하며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도 보인다. 왠지 모르게 그 행위가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한 번 뱉은 말을 단호하게 실행하는 것은 일종의 완고함은 아닌지, 감정적인 행위나 고집의 표출은 아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면에 명예심과 같은 허영심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 더 다른 이성적인 시점에서 그 행위가 진정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파악한 뒤에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빚진 것을 돌려줄 때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충분히, 더 넉넉히 돌려줘라. 더해진 부분은 도움을 주었던 상대에게 이자로 돌아가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갚는 쪽에서도 기쁨을 안겨준다. 되돌려주는 사람은
좀 더 많이 갚음으로써 과거 도움을 청했을 당시에 초라함과 작은 굴욕감을 넉넉한 양으로 되사하게 된다. 사랑은 비처럼 내린다. 사랑은 어째서 공정성보다 주목받으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일까? 어째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찬미하는 것일까? 공정성이 사랑보다도 더 지적인 것은 아닐까? 사랑은 공정성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사실 사랑이 그런 어리석은 것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기분 좋은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꽃다발을 들고 우매할 만큼 아낌없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상대가 누구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일지라도, 불공정한 자일지라도, 사랑을 주어도 절대 감싸 따윈 하지 않을 사람일지라도, 비는 선인의 위에도 악인의 위에도 차별하지 않고 내린다. 사랑도 그와 같아서 상대를 선택하지 않고 온몸을 적시고 만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요령, 공부나 교재, 일이나 취미, 독서 등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현명한 대처 요령은 가장 넓은 사랑을 가지고 맞서는 것이다. 꺼리는 면, 마음에 들지 않은 점, 오해, 시시한 부분을 보아도 즉시 잊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전체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잠자코 지켜본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의 심장인지 확연히 들여다볼 수가 있다. 좋다, 혹은 싫다와 같은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 도중에 내팽개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넓은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의 요령이다. 본질을 파악하라. 광천이 샘솟는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콸콸 넘쳐 흐르듯 용 소숨치는 광천, 끝없이 흘러나오는 광천, 똑똑 방울져 나오는 광천. 광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의 양으로 그 풍요로움을 판단한다. 그러나 광천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물의 양이 아닌 함유 성분으로 광천의 좋고 나쁨과 질을 판단한다. 후자의 사람은 다른 일에 관해서도 겉으로 보이는 양의 크기나 압도적인 박력에 현혹되지 않는다. 무엇이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근본인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을 더 크게 가져라.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가진 언어의 양과 깊이가 빈약하면 우리 사고의 폭과 깊이도 빈약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은 많은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고를 가지면 보다 넓게 생각할 수 있고 훨씬 폭넓은 가능성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언어를 많이 아는 것은 인생의 길을 수월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산다. 혼자 있는 경우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티클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니체의 사상을 현대적인 언어로 그리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 그런지 책이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니체에 대해서 평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니체의 말입니다. 저자는 니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1843년에 프로이센 왕국 작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 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수학하고 24살의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된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난해하고 추상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색하며 그 이론을 풀어냈던 사람은 아니다. 그는 당시의 기독교적인 도덕이 지나치게 내세적이라고 비판하고 이 세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진리나 선, 도덕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현대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철학을 피력한 것이다. 니체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때문이다. 핵심을 찌르듯 날카로운 시점, 강인한 생기, 불굴의 영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굳은 의지가 참신하고 짧은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젖히고 마음 깊이 아로 새겨지고 있다. 니체의 철학은 결코 어렵지 않다. 조금만 읽어봐도 온몸의 신경을 고쳐 세우는 흥분을 느낄 것이다. 니체의 문장이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이성으로 사고한다는 생생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 자극과 영감을 받기 때문이다. 거기에 니체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 여기까지 이 책의 역자인 시라토리 하루히코의 글이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니체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시작하라.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만한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서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하루 끝에 반성하지 마라. 일을 끝내고 차분하게 반성한다.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만다.
자신의 한심함에 분노를 느끼고 타인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은 대개 불쾌하고 어두운 결과로 치닫는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당신이 지쳐있기 때문이다. 피로에 지쳐있을 때 냉정히 반성하기란 결코 불가능하기에 그 반성은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둘 수밖에 없다. 지쳤을 때는 반성하는 것도, 되돌아보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활기차게 활동하거나 무엇인가에 흠뻑 빠져 힘을 쏟고 있을 때, 또 즐기고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지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느껴질 때는 자신이 지쳐있다는 신호라 여기고 그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이다. 친구를 바라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라.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친구라 생각하고 늘 어떤 친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증거이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바란다. 자신을 상대해줄 친구를 절실히 바란다. 막연한 안도감을 찾아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왜 그런 것일까?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한 것일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친구를 아무리 많이 그리고 폭넓게 가졌다고 해도 고독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여전히 기쁨은 부족하다.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삼가하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 웃어라. 싱글벙글 웃어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면 온갖 잡념을 잊을 수가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옅어진다.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즐겁게 살아가라. 하루를 생각하며 생각해야 될 것.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면 잠에서 깨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적어도 한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 기쁨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바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하루를 보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신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 미지의 땅에서 막연히 여정을 소화하는 것만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쇼핑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여행지의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는 여행자도 있고 여행지에서의 만남과 체험을 즐기는 여행자도 있다. 나아가 여행지에서의 관찰과 체험을 그대로 멈춰두지 않고
자신의 업무나 생활 속에 살려 풍요로워지는 사람도 있다. 인생이라는 여로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때그때의 체험과 보고 들은 것을 그저 기념물로만 간직한다면 실제 인생은 정해진 일만 반복될 뿐이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되는 내일의 나날을 활용하고 늘 자신을 개척해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는 방법이다. 높아지기 위해서 버려라.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어스름해질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나 말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치 노랗게 변한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사라지듯 당신이 열심히 행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더욱 가벼워지고 목표한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멀리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 인생이나 생활에서 우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익숙한 작업에 몰두함으로써 현실의 문제가 초래하는 압박감과 근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물러서 있을 수가 있다. 힘들면 도망쳐도 상관없다. 끊임없이 싸우며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걱정거리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틀림없이 무언가가 달라진다. 목표에만 사로잡혀 인생을 잃지 마라. 산을 오른다. 짐승처럼 망설임도 없이 땀 범벅이 되어 오직 정상을 목표로 오를 뿐이다. 오르는 동안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테지만 오로지 높은 곳을 향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여행이든 늘 하는 일이든 하나의 것만 탐닉하고 다른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다. 사람은 그같이 우매한 짓을 때때로 저지른다. 일의 경우 매출 향상만이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인 양 착각한다. 그리고 어느새 일하는 의미를 잃고 만다. 이 같은 어리석은 행위는 언제나 반복된다. 마음의 여유를 잃고 이에 타산적인 행동만을 중시한 나머지 오로지 그 관점에서 인간적인 것조차 모두 쓸모없는 것이라 간주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잃게 되는 일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풍경이 마음에 선사하는 것. 평소 자신의 생활이나 업무 속에서 불현듯 주위를 둘러보거나 멀리 시선을 두었을 때 산과 숲이 펼쳐지고 아련한 수평선 혹은 지평선이라는 확고하고 안정된 선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얼핏 그것들은 단순히 눈에 익은 풍경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 있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선은 인간 내면의 차분함과 충족, 안도감과 깊은 신뢰라는 것을 안겨준다. 모든 이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창 너머 보이는 풍경을 중시하고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있는 보금자리를 선택하려고 한다.
시점을 바꾸거나 역발상을 하거나 끊임없이 바라고 추구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끝내 지친다면 이젠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부릅뜨고 주시하라. 무슨 일을 해도 바람이 불어와서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바람을 이용해보자. 돛을 높이 올리고 그 바람이 불어오든 모두 순풍으로 만들어라.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자.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되면 개척으로 향한 길이 존재해도 느닷없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한 곳은 사라진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믿으면 종말의 입구로 발을 내딛게 된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불현듯 최선의 대비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론은 두려워하면 패배한다는 것이다. 파멸하고 만다.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없던 공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스스로 파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피곤할 때는 사고를 멈춰라. 평소처럼 우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쳐있다는 증거이다. 지쳤을 때 우리들은 한숨 짓고 불평을 들여놓고 후회하고 뱅글뱅글 비슷한 것들만 생각한다. 그러는 가운데 우울한 것과 어두운 것이 머릿속을 멋대로 휘젓고 다니게 된다. 그것은 독을 마신 것과 진배가 없기에 피곤하다고 느껴진다면 사고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다시 의연히 활동할 수 있도록 내일을 향해 준비하라. 어린아이는 인간관계를 돈벌이나 이해관계, 연애로 시작하지 않는다. 일단은 친구관계에서 시작한다. 즐겁게 놀고 싸우고 위로하고 경쟁하고 서로에게 제안하고 여러 가지 일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서로는 서로에게 친구가 된다. 혹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친구로 남는다. 좋은 친구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정은 다른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 관계는 좋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결혼 생활은 남녀의 특별한 인간관계에서도 그 토대에는 우정을 키우는 재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결혼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경이나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잊어버리는 완전한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한 번 말로 뱉은 것은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청렴함으로 여겨진다. 남자답고 결단력이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하며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도 보인다. 왠지 모르게 그 행위가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한 번 뱉은 말을 단호하게 실행하는 것은 일종의 완고함은 아닌지, 감정적인 행위나 고집의 표출은 아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면에 명예심과 같은 허영심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 더 다른 이성적인 시점에서 그 행위가 진정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파악한 뒤에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빚진 것을 돌려줄 때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충분히, 더 넉넉히 돌려줘라. 더해진 부분은 도움을 주었던 상대에게 이자로 돌아가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갚는 쪽에서도 기쁨을 안겨준다. 되돌려주는 사람은 좀 더 많이 갚음으로써 과거 도움을 청했을 당시에 초라함과 작은 굴욕감을 넉넉한 양으로 대사하게 된다. 사랑은 비처럼 내린다. 사랑은 어째서 공정성보다 주목받으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일까? 어째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찬미하는 것일까? 공정성이 사랑보다도 더 지적인 것은 아닐까? 사랑은 공정성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사실 사랑이 그런 어리석은 것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기분 좋은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꽃다발을 들고 우매할 만큼 아낌없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상대가 누구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일지라도, 불공정한 자일지라도, 사랑을 주어도 절대 감싸 따윈 하지 않을 사람일지라도, 비는 선인의 위에도 악인의 위에도 차별하지 않고 내린다. 사랑도 그와 같아서 상대를 선택하지 않고 온몸을 적시고 만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요령, 공부나 교재, 일이나 취미, 독서 등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현명한 대처 요령은 가장 넓은 사랑을 가지고 맞서는 것이다. 꺼리는 면, 마음에 들지 않은 점, 오해, 시시한 부분을 보아도 즉시 잊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전체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잠자코 지켜본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의 심장인지 확연히 들여다볼 수가 있다. 좋다, 혹은 싫다와 같은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쳐 도중에 내팽개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넓은 사랑을 갖는 것. 이것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의 요령이다. 본질을 파악하라. 광천이 샘솟는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콸콸 넘쳐 흐르듯 용 소숨치는 광천, 끝없이 흘러나오는 광천, 똑똑 방울져 나오는 광천. 광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의 양으로 그 풍요로움을 판단한다. 그러나 광천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물의 양이 아닌 함유 성분으로 광천의 좋고 나쁨과 질을 판단한다. 후자의 사람은 다른 일에 관해서도 겉으로 보이는 양의 크기나 압도적인 박력에 현혹되지 않는다. 무엇이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근본인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을 더 크게 가져라.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가진 언어의 양과 깊이가 빈약하면 우리 사고의 폭과 깊이도 빈약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은
많은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고를 가지면 보다 넓게 생각할 수 있고 훨씬 폭넓은 가능성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언어를 많이 아는 것은 인생의 길을 수월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산다. 혼자 있는 경우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티클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니체의 사상을 현대적인 언어로 그리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 그런지 책이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니체에 대해서 평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